부족하지만 강의 자료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비트코인은 강했다. 이제 작가님의 2014년 책입니다. 작가님이 2014년에 마운트복스 사건을 이유로 비트코인에 빠져들으셔서 그 뒤로 이제 비트코인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책을 쓰셨고요. 지금 2014년에 작가님이 감히가 아니죠. 깨달으시고 강했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강했고 지금도 강하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2022년에 버전판을 내십니다. 그러면 22년도에도 강한 거였어요. 강했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24년에도 이 책을 보고 틀림이 없다. 내용이 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비트코인은 망할 거야, 영원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대부분 모비커이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모비커이실 텐데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오타쿠의 오태민 작가님이 만든 모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빅을 어떻게 하면은 1%라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은 굿즈를 더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14년으로 가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발견했었던 그 비트코인의 특징들, 비트코인이 강했다라고 쓸 만큼 그 비트코인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소개를 할 때 농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돼지 농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올해로 7년을 마무리를 하고 6월 30일부로 이제 모비커로서 열심히 한번 또 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강사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농장, 제가 근무했던 농장 사진이고요. 저는 농학사 4년제 농학사 출신이고 이제 18년도부터 24년 6월까지 이제 돼지 농장에서 성실히 근무를 했었던 이제 모비커 이게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농부에서 모비커로 가는 과정이 쉬웠느냐? 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회랑학파가 있습니다. 회랑학파가 지금 보시면은 11월 회랑학파 합격, 그러면 12월부터 3월까지 대충 4개월쯤 맞나요? 저희? 어떤가요? 네, 저희 3개월 했나요? 강의를? 철학 강의, 회랑학파의 철학 강의 3개월쯤 했나요? 그 매주 KTX를 타고 해남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주 6일이고 이게 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와, 시간이 정말 너무 야속했어요. 하루가 그냥 삭제되고 철학 강의를 하면은 작가님이 이제 뇌를 막 입속으로 갈아버리시고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1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서 모비커로 넘어오기까지 이제 1년 반이라는 중복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중간에는 제주도도 있었고 대구산도 있었고 호주 락업도 있었고 이제 그 과정을 여기서 함께 해주신 분도 있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앞으로는 주에 한 번씩 여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힘들고요. 어떻게 주에 한 번씩 저희 진행해야 되나요, 회장님? 회장님 그 교육장으로서 여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모임 있는 날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모임을 거의 주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아니, 요번 27일까지는 3회이고 다음은 다음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좀 약간의 말들을 주셔서 좀 마음에 그거를 좀 바란데요. 그래서 모비커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나왔던 작가님의 책을 비트코인 강했다를 가지고 나온 이유와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겹치는데요. 비트코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 어떤 형상, 어떤 느낌이실까요? 예를 들면은 나는 비트코인이 삼성 주식, 카카오톡 주식, 네이버 주식, 뭐 나스닥, 코스닥 같은 거야.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지. 이 시기에는 이 뉴스에 오르고 이 시기에는 이 뉴스에 떨어질 거야. 주식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바닥 이야기 같은 거야. 그거 사기야. 그거 거품이야. 튤립이야. 튤립 이야기하면 작가님 약간 그 발작 버튼 나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모빅이 정말 계룡산 올라갈 때부터 직장 동료, 직장 후배, 직장 상사에게 설명을 아무리 그래도 종이 지갑으로 이렇게 긁어서 막 보내주고 해도 이 비트코인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나중에 비트코인을 사시긴 사시더라고요. 뭔 포인트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친구라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답을 내리면 화폐는 장부이고 화폐는 신뢰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신뢰 상태를 지금도 유지 중이고 앞으로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신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테스트하는 화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자, 혹시 여기 약간 어렵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님이 마운트복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뉴스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마운트복스 아까 작가님 강연이 아니죠? 방송에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개수도 아니에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화폐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마운트복스의 물량이 나오면 이거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뉴스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화폐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은 강했다. 작가님의 책에서 말하는 비트코인의 특징.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공부로 그 정확한 이 비트코인이 15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독보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트코인은 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탄생을 시켰고요. 작가님은 14년 2월 마운트복스 사태 때 이제 관심을 가졌고 14년 5월에 초판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22년 4월 개정판을 발행을 하시죠. 자,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14년 5월에 나온 책을 22년 4월에도 이게 유효한 책이라면 이거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쓰신 책이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메커니즘의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이거를 정수를 담아낸 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개인 사견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철학을 정확히 짚어보신 거죠. 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본문 내용에는 우리 점토판의 박쥐 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스위스 디나르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건 아마 다 책들로 읽으셨을 거고 저는 주로 서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상태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화했다면 어제 사건 때문이었을까?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다. 화폐는 신뢰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신뢰라고 보거나 신뢰가 단단하다고 말한다. 신뢰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가 전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인데
이 화폐를 뭐가 유지를 시켜주느냐? 신뢰가 바탕인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제가 서적으로 본 게 있었는데 오늘 가격 기준으로 3,600만 원인가? 맞나요? 그리고 모빗 가격은 지금 40만 원. 네, 40만 원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땅땅땅 지키는 건지 아니면 여유롭게 지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가격이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 아시는데 우리 개미들의 서로 페로몬이 이 가격은 신뢰를 할 수 있어. 이 가격에는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어. 근데 이 가격에는 내가 발 뻗고 잠을 못 자겠어. 그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뢰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화폐 현상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데 이 진행을 15년 동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거고 어떤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강하다, 강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과거에 강했고 현재도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과거와 현재 분사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우리말의 의미를 활용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였지 가격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단서를 다셨죠. 이 단서가 2022년 개보증판에 나온 단서예요. 그 원본판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자, 왜 그러셨는지는 이제 이게 마운트복스입니다. 마운트복스 사건인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급락 차이입니다. 저희 비트코이너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죠. 100%가 올랐다가 마이너스 80%가 되는 그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반대로 불행한 거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고요.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 마운트복스 사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은 강했다. 이제 웬만한 사건들과 주류 언론이 쏟아내는 저주 따위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가격이 이를 뒷받침한다. 독자들이 사건보다는 비트코인의 상태에 주목한다면, 즉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뉴스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뉴스로 이해한다면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심한 비트코이너가 아닌 비트맥시가 아닐지어도 투자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금보다 자동차보다 부동산보다 어떤 투자 대상보다 괜찮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이 차트는 마운트복스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신뢰가 깨져버린 마운트복스의 뉴스로 이제 파산 신청으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은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죽었다, 사망 선고를 150번, 140번 이 당시 기준에는 이제 그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2014년, 지금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밑에서 한 번, 두 번째가 2014년입니다. 작은 점에 불과하죠. 이렇게 거대했던 사건이 비트코인이 강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4번의 반감기를 거쳐서 다시 이전에 거품이 꺼졌다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와 조롱을 뚫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제 눈에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려면 이런 차트로 보면 안 된다. 로그 차트로 봐야 된다. 자, 로그 차트로 보면은 어떻게 규칙성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농구 출신이에요. 근데 연세대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강한국 기자님이 아니시죠. 강한국 작가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이평선을 넘어가면은 팔고 나는 이게
이게 되면은 산다. 자,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팔아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네 번째 반감기가 있어. 근데 강한국 작가도 이 기준이면 살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작가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작가님이 이제 22년 지혜 족보부터 해석하셨던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냥 사서 나중에 쓰임새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왜 파는 게 아닐까? 라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트코인으로 등기부를 올리고 비트코인에다가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는 그 비트코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이 비트코인을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사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작가님 방송이 이게 들리다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포인트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강한국 작가가 했듯이 지금은 폭등장 전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30%가 더 떨어져도 괜찮아.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고 비트코인 반감기의 역사상 하락 후에 올라갔어. 라는 강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2014년 책이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가님은 1억 5천, 2억, 3억, 5억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비트코인을 가격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하면은 사토시 나카모토 빼먹을 수 없죠. 비트코인 작가님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었던 아까 어떤 사람에게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작가님처럼 얼굴을 까지 않았고 결국에는 100만 비트코인 정도를 이제 가정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따로 남겨놓은 상태이고 혹은 그럴지 모른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초반에 대량의 홀더, 대량의 이제 맥시들 이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네,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 이거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자,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보겠습니다.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초록 한 세 줄만 있겠습니다. 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화폐는 한 집단에서 다른 곳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지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디지털 서명 기술이 일부 해결해주지만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이중 지불을 방지해야 한다면 그 주요한 장점은 사라지게 된다. 자, 이중 지불, 작가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중 지불 문제. 저희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작가님이 이제 그 인터넷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셨다고 하셨죠. 근데 인터넷 시대가 완성이 안 된 이유가 이중 지불 문제입니다. 이 이중 지불 문제 때문에 제가 네이버 말고 다른 곳에서 웹툰을 보고 그 작가에게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2009년까지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대기업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도 비트코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비트코인 논문을 확인을 했다면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완전한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 상품을 파는 거죠. 택배야 아마존이든 뭐 익스프레스든 보내줄 테니까요.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종이 지갑 제가 보여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혹시 종이 지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진짜요? 아 오늘 보셨어요? 아 오늘 보셨어요? 오 대단하시고 네. 제가 또 따로 한번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상상을 못해가지고 어디 갔었죠? 제가 혹시 무슨 이야기했죠? 깜짝 놀랐죠. 비트코인의 활성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제3자가 없이 피어 투 피어에서 디지털 쪼가리가 옮겨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카드 잘 쓰고 있는데 나 그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또 맞죠? 문화상품권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나 잘 쓰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커피 사 먹으라고 쓰는 돈이 아니죠. 비트코인은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 아무도 모르게 가치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가 늦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블록체인의 혜택을 받고요. 러시아도 블록체인 혜택을 받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죠?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끝까지 아주 시간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국경 문제가 있었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마스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을 했다. 참고 자원을 감옥에 가야 한다. 자, 이 뉴스도 사람들이 방송성합니다. 뉴스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국경과 국경의 문제, 그러니까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그런 거를 자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셜록 형준님도 지정학적인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이 시대에 당면한 진짜 최우선 과제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지식인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폭등장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폭등장에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의 특징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화폐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주창자들도 이 부분을 강조한다. 플랫폼이라고도 부른다. 즉, 암호화폐 기술은 개인 간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의미가 크다. 마지막 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간 개인의 결제는 1차원적인 거고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더 크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강한 생명력은 사용 중심화된 속성에서 나온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사용자의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연결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중앙 서버나 본부가 없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없애거나 막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재무부, 심지어 나사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를 다 모아도 비트코인이 기반을 둔 네트워크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한 개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시트의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을 먼저 이렇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아니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2009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마운트북스 그 사태로 망가지지 않았고 작가님이 개보정한 22년도 그러니까 저희 하락장 그때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개미 중에 개미인데 저도 마이너스 80%를 맞고 머리가 뜨거워진 개미였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망가지지 않는데 왜 너는 손실을 보는 거야? 이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가자. 저는 도지에 투자를 했었어요. 도지가 어떤 게 장점이 있었냐면 다른 건 다 단점이었는데 이게 자기들 민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도지를 보고 있으면 재생산이 잘 됩니다. 저희가 지금 모빅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쇼츠를 올려주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워드를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자기가 즐거워서 민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 도지는 평생에 걸쳐서 잊혀지지 않겠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조금 괴짜이긴 한데 이 사람은 진짜 화성에 도시를 태워서 보내겠다.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22년 3월 작가님의 방송을 보고 지혜정보 방송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주식 차트가 아니었구나. 이게 삼성 네이버 뭐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비율을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이제 비율을 바꾸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때 작가님 랜선상이었지만 작가님 말을 안 들었으면은 더 심한 손실을 보고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작가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제 유명한 밈인데요. 분석을 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뉴스를 분석하는 거죠. 호재에 팔고 나와야 된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차티스트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정말 0.0001%고 저희는 일반적인 갭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라가면 늦습니다. 제가 도지를 따라갔더니 늦더라고요. 제가 300원에서 450원에 들어갔는데 SNL이 이제 폭락하는 날이었어요. SNL 날 800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난 내가 천재인가? 내가 손드는 게 성공이네. 그랬는데 정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결국 100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100원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이제 의심하지 않는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알트코인에 저는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성공하는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렇게 강한 특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예상 수익 얼마 보시나요? 10배? 20배? 지금 이제 3천만 원입니다.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보통 3억, 2억 그러면 3배에서 4배 정도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되게 높은 수익 양입니다. 근데 저희는 비트코인의 그 10,000배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1달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6만 달러, 6만 배의 수익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는 기본 이번 불장에서 30배, 50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 작가님을 공부를 했고 이제 비트코인도 당연히 담아야 되지만 작가님이 이렇게 이 모빅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빅을 정말 그 GNC 코인 그 다음에 저희가 GNC 다음에 바로 모빅이었나요? GNC 다음에 원래 대청봉이라고 가칭을 했었는데 애초에 GNC였었고 대청봉으로 갔다가 모비코인으로 이제 변경이 됐었죠. 그때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에서
서쪽까지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정말 투자를 안 받았는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감히 표현하지만 여기 나오미 누나 있나요? 제가 나오미 누나한테 감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나 제가 해남에서 서초까지 계속 가는 데는 진짜 감히 표현하는데 감시하려고 간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이었던 자산이 90%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업적이 비트코인 이제 바인 오태민 작가님을 안 것이 이제 인생의 업적인데 인생의 어떻게 보면 과오, 인생의 오점이 그 오태민 작가님을 통해서 한 모익을 팔아버린 거. 이게 될까봐 정말 불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남에서 서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운 좋게도 해남학과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운 좋게도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철학 공부를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이렇게 저희 위원회 저희는 이제 7인 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명부터 시작했고 지금 140명이 된 저는 이 기적을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데 단점이 또 있어요. 운이 좋은데 부지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피 흘리면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했지만 정말 모비커로서 공부를 해야겠다. 여의도 강의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걸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2009년에 나왔어요. 15년 됐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호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작가님 책도 다 읽고 그래서 계획 중인 게 여기서 실제로 독서 모임을 활성화도 시키고 온라인상으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호남에 속해 있지 않으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셔도 좋고 호남에 계시면은 저희가 계획에 맞게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독서를 이제 하고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트 이야기 드리면요. 비트 모빅은 비트코인 10주년 정보를 하드포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트코인에 직접 올려도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비트 모빅에 올려보고 쌍값에 올려보고 어떻게 보면 쌍값에 활용을 해보고 개발이 완료됐을 때 비트코인에 올려도 되고 비트 모빅에 올려도 되고 둘 다 사용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창시자가 팔지 않아서 증권 시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비트 모빅을 밀었던 건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승인이 나서 작가님도 약간의 노선을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증권 시비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화폐는 매몰 현상이라는 화폐 현상을 재현한 코인이다. 자, 작가님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30년 뒤에 내가 살아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작가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작가님의 사인이 있는 굿즈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작가님의 코인은 어떻게 될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실험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꿈꾸는 거는 뭐냐? 비트코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대기업을 위주로 대기업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 이 계획이 정말 멋있는 겁니다. 초기 계획은 2,100만 개의 코인을 3분의 1로 나눠서 기존의 비트코이너에게 청구권을 줘서 3분의 1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모비커들에게 에어드롭을 통해서 3분의 1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제 대기업에게 지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이죠.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작가님이 본인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은 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잘 비껴나간다. 비껴나간다? 아니 옳은 길을 찾아간다 라고 하시니까 저는 작가님을 신뢰합니다. 네. 신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님의 작가님의 신뢰는 오늘의 모기 가격 40만 원? 아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비트코인은 강했다. 그리고 여전히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는 주제였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분량에 만약에 담는다면은 어떤 코인을 담을까 했을 때 오빅이라는 코인을 저는 담고 싶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